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종목은 DLS 제강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네, 두 종목 들어가서 2.75%, 네, 19만 2천원 수익 보고 나온 매매 복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매매 복귀할 종목은 DSL 제강인데요. 철강주로 주가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요 당시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자, 4월 28일 날 주가의 흐름을 뉴스를 보게 되면은 CPT, PP 가입 수혜 전망에 철강 관련 테마들이 상승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동일 제강이라든지 DSL 제강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와중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1,700만 주, 거래 대금이 무려 1,120억 가량 터지면서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슈팅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런 구간들, 네, 저희가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주가를 매수를 해야만 아무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매매 복귀를 보시면서 유의를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종목 이후에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누군가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DSL 제강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여기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6,400원까지 두 차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7,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투자자로서는 자금 회전의 영향도가 범위가 좀 크고 금액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 잦은 매매를 통해서 회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DSL 제강도 단타로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21선에서 눌림을 주는 21선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거래량을 좀 유심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요 지점, 자, 2021년 대략 한 9월달, 네, 요때 이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그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졌기 때문에 직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DSL 제강이 충분히 단기적인 투자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자동일치 차트를 보면서 매매 복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때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자, 위에 상단에 카드를 체크하셔가지고 해당 영상을 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DSL 제강을 완전 바닥 구간에서 잡았죠. 보시면 이제 5,740원에 자, 34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5월 10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매수하고 나서 한 4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고점 자리였던 6,400원에서는 매도를 못했고, 제가 주가가 올라갈 때 6,140원에 매도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6.7%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도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6,400원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매매 복귀를 통해서 자신이 플레이한, 매매한, 매수하고 매도했던 타점들을 살펴보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은 반성을 하고 내가 매매 타점을 잘 잡았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음 투자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매매 복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보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린 양봉 이후에
눌림을 줬을 때 어느 지점에서 눌림을 주는 부분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단기 투자자들은 항상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자, 분봉상에서 해당 자리의 타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주면서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주가가 흔들 때, 자, 요런 구간들. 자, 보시면은 제가 줄을 그어놨던, 자, 주가의 상승이 크게 상승을 하고, 네,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내려가지 않는 브레이크 구간. 자, 5,800원에서 대략 한 5,7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가의 그 이후에 매수의 관점을 봤을 때, 자, 요 구간을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는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탄력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럴 때 이제 올라타는 말에 매수를 했다면 뭐 5월 2일 날 주가가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 구간에 직전에 타점을 보고 나서 네, 이 구간이 내려오면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주가가 내려오면서 내가 원하는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략 한 7거래일 정도 뒤에 매수 타점이 왔는데요. 자신이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자, 매일매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타점에 매수 타점이 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자, 주가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죠. 결국에 세력들의 단가가 자, 요 구간이 평균 단가 미만으로 떨구지는 절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직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다고 판단했던 이 구간, 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겠구나 예상을 해서 네, 여기 올라올 때 6,140원에 전량 매도 처리하여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타로 들어가실 때도 꼭 이렇게 분봉 차트와 일봉 차트, 뭐 월봉 차트를 꼭 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매매 타점을 살펴서 그 타점에 올 때만 자,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매매 복귀 종목은 AC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서 대다수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자, 급락이 나오면서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12,000원 자리를 터치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죠. 오늘도 좀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13,800원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점은 직전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바닥 구간에 내려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현대산업개발이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현재 당장 이제 돌바락제가 있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은 반등이 나올 때 자, 현금 확보를 위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동일치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때 매수를 했거든요. 13,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자리를 이탈했어요. 요 지점에서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매수한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버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단기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로스컷을 해서 손절로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버티다가 내 본전 이상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13,8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13,15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저점을 낮추면서 기존에 바닥자리였던 13,800원짜리가 13,100원짜리까지 바닥을 이탈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 13,800원짜리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로 올라올 때 제가 이제 14,100원에 전략 마저 처리하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14,200원짜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의 저항을 막고 주가가 탄력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도 주가의 흐름이 보시면은 이제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을 나기보다는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뭐 3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적어도 15,300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들고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을 단기적으로 바닥에 매수를 하셨다면 15,300원짜리에서는 일단 매도 한번 하시고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관망하는 게 어떨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현대산업개발은 큰 수익은 내지 못했고 자 1.19%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 종목 매도를 해서 네, 192,000원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코인 쪽, 뭐 루나, 테라 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자산 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전자산보다는 투자자산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금 확보라든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금이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도 간혹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존버를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사람마다 투자 방법이 다르겠지만 뭐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바로 즉 고수가 되겠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서 많은 수익 내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마지막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